오늘 코인 흐름의 이슈 속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과 그리고 또 테라와 루나 사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이야기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가격이 하루에도 널뛰는 이 가상화폐 시장을 보면서 참 변동성이 크다라고 느끼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정한 코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 코인 뉴스를 좀 많이 보셨겠지만 이런 스테이블 코인은요. 참 안정화된 코인이라고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코인은요, 위험하다라는 이미지가 또 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나라 말로 안정적인 코인,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격이 안정된 암호화폐를 뜻하는데요. 어떻게 암호화폐 가격이 또 안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22년에 크게 화제가 됐었던 테라와 루나 사태에 대해서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테이블 코인이란 아까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가치가 안정적인 암호화폐를 뜻합니다. 말 그대로 가격이 들썩이지 않고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코인인데요. 암호화폐는 가격 급등락이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이 스테이블 코인은 보통 달러와 실제 화폐나 금과 같은 자산의 그 가치가 연동이 되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1코인의 가치가 거의 항상 1달러 또는 1g의 금등위로 정해진 가치로 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죠. 왜 이런 코인이 또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이 가격이 하루에도 10%씩 오르내리면 상점에서 결제를 하거나 이 월급을 주고받기에는 또 불안정하겠죠. 오늘 받은 돈이 또 내일 반값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게 된다면 마치 이 디지털 달러처럼 안정적인 가치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암호화폐 세계의 달러 역할을 하는 셈인데요. 또 한 가지 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급격한 변동성이 있을 때 이 자산을 현금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두면 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코인 세계 안에서 현금과 비슷한 안전자산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급등락장이 와도 가치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비트코인이 5만 달러일 때 팔아서 5만 개의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 놓는다면 나중에 다시 비트코인이 저렴해졌을 때 그 5만 달러의 가치로 재매입할 수 있는 식인데요. 실제로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들에서는 이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기축 통화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팔면 원화로 바로 찾는 게 아니라 이 테더로 보유했다가 또 다른 코인을 사는 식인데요. 이렇듯이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의 윤활유이자 안전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비트코인 같은 변동성이 큰 코인들을 사고 팔 때 중간에 기축통화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데요. 가령 비트코인을 팔면 원화로 찾는 대신에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뒀다가 다른 코인을 사는 식인 것입니다. 또 투자자들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데요.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할 때 모든 코인을 급히 현금화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때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두면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달러와 같은 가치로 보존해 둘 수가 있습니다. 실제 2022년 5월 테라 사태 때도 많은 투자자들이 다른 코인을 팔아서 스테이블 코인에 피신하려고 했습니다. 이렇듯이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세계에서 피난처 역할을 하고요. 시장의 안정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 자산을 현금화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두면은 은행을 통하지도 않고 코인 세계 안에서 현금과 비슷한 안전 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이 세상의 모든 스테이블 코인이 다 같은 방식으로 안정성을 유지하는 건 아닌데요. 어떤 기준의 가치를 고정하느냐와 어떻게 그 가치를 지키느냐에 따라서 몇 가지 중요한 종류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법정 화폐 담보형인데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미국 달러 같은 법정 화폐 담보를 가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예를 들어서 테더나 이 USD 코인 같은 1코인당 1달러씩 실제 달러나 현금성 자산을 은행 등에 예치해 두고 발행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스테이블 코인 한 개당 현금 1달러로 교환이 가능한 구조인데요. 담보가 확실하니 가장 안정적이기도 하지만 발행 회사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컨대 테더의 발행사인 이 테더사는 그동안 준비금에 대한 완전한 회계 감사를 받지 않아 투명성에 논란이 있었는데요. 반면에 이 USDC 발행사 서클은요. 정기적으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어서 조금 더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상품인 자산 담보형인데요. 금이나 원유 같은 실물 자산에 코인의 가치를 연동한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팍소스 골드는 1코인이 실제 금 1온스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 코인을 사면 실제 금 1온스를 예치해 두고 증서를 받는 격입니다. 이 밖에 달러 대신 유료 그리고 엔화 등 통화에 연동이 된 코인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담보로 시도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암호화폐 담보형인데요. 다른 암호화폐를 담보로 발행이 되는 스테이블 코인 등이 있습니다. 다만 담보로 쓰는 암호화폐 자체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요. 초과 담보를 잡는 것이 특징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인 이 다이를 얻으려면 이더리움 등의 담보 암호화폐를 150% 이상 가치로 맡겨야 합니다. 100만 원어치 다이를 발행하려면 150만 원어치 이더리움을 담보로 거는 식인데요. 담보 비율이 높아서 비교적 안전하지만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폭락을 하게 되면 담보 가치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성이 또 상존합니다. 네 번째로는 알고리즘 기반형인데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독특한 방식으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담보자산이 아예 없거나 부분적으로만 있고 주로 알고리즘이나 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하는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코인 발행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을 1달러에 맞추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고 걷어들이면서 통화 가치를 안정시키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또 그럴듯하지만 현실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조절이 또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잠시 후 또 얘기할 이 테라가 바로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